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물리학2 종평 그리고 해설 강의 진행할 남벼구입니다. 전국에 물리학2를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경의를 표합니다. 이 물리학2가 그쵸? 어렵다고 선택 안 하고 인원수 적다고 선택 안 하는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물리학2를 선택해서 도전, 노력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이번 모의고사 결과, 수능 결과에서 모든 게 대변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물리학2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는 대학 가서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그 평가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 노력하신다면 먼 훗날에라도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결과가 잘 안 나올 것 같아 두려워라는 이런 평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치러질 이 9월 모의평가에서도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이게 뭔 말이야 이런 느낌이었겠지만 그래도 웬만큼 좀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해볼만 한데 문제 내가 충분히 풀 수 있겠는데 좀 더 노력하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수가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물리학2 문제들은요 그렇게 고난이도 문제들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기본적인 공식만 알고 있으면 적당히 껴넣으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배치하고 있죠. 어찌 보면 물리학 1보다는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 3등급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간 투자 대비 결과가 나오기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등급 2등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세세한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한 3등급 정도에 도달하기에는 물리학 1에 비교해서 물리학 2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만큼 짧게 외우고 짧게 개념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의 결과, 지금의 오늘 치러진 이 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의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기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과목이 바로 이 물리학 2 과목입니다. 물론 1, 2등급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 3등급 정도는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3등급 정도가 나오는 수준이라면 1, 2등급을 위해서 도전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남은 기간은 충분하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왜? 그 1, 2등급을 가르는 내용이, 단원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단원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1등급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냥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남은 기간 여러분들 충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치러진 이 9월 모평 물리학 2 문제는요 작년 수능에 비하면 약간 어려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좀 공간 지각력도 좀 필요한 문제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산을 요하는 문제들이 지난 수능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 때문에 계산의 어려움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한편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도 평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9월 모평이 작년에 치러진 수능보다는 약간 정말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감 정도에 의해서. 단원별 문항수를 보면 그동안 치러진 작년에 치러진 9월 모평 그리고 수능 그리고 오늘 치러진 9월 모평까지 이 대단원별 문항수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명확하게 평가원에서도 제시해 줬다. 이렇게 출제할 거야 라는 걸 정확히 보여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에 맞춰서 마무리를 해 나가면 되겠죠. 소단원별로 한번 문제들을 쭉 보시면 6월 모평은 시험 범위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단원별로 문제가 분포되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좀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대단원별 분포되는 문제 수는 동일합니다. 거의 골고루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이 소단원별로 기본적인 개념만을 묻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이도 있게 계산을 요하는 문제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명확히 나눠져 있는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기가 좀 더 수월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수능을 준비한 선배님들보다는. 왜? 개념을 익혀서 문제를 적용하는 영역과 공식을 외워서 문제에 적용하는 영역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 20문제 중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문제는 이렇게 4문제가 있습니다. 1단원의 20번과 19번. 그리고 2단원을 차지했던 10번, 그리고 3단원의 5번, 이렇게 4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대단원 1단원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특이한 사항은 열의 일당량 문제가 9월 모평에서 빠져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열의 일당량 문제는 수능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 열의 일당량이 기존에 없던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9월에 모두 열의 일당량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수능에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6월 달에는 나왔는데 9월 달에는 나오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수능에서 이 열의 일당량을 여러분들이 빼고 준비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6월 모평 때 문제가 열의 일당량을 정확한 공식적 체계를 가지고 풀 수 있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 아래 수능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염두에 두시고 9월에 안 나왔으니까 수능에는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은 좀 접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들은 나오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케플러 운동, 그렇죠. 거의 유사한 문제 유형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 문제,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진자를 이용한 역학적 에너지 문제 역시도 출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렇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 중에 제가 20번과 19번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 수능 18번 문제, 올 6월 모평 20번 문제, 그리고 20번, 19번 문제는요, 공통적으로 어떤 점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냐면 모두 물리학 1 수준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물리학 2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물리학 2를 따로 공부하지 않고도 물리학 1만 공부한 친구들도 바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중에 이 물리학 2 문제집이 많이 없죠. 모의고사 문제집도 사실은 많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물리학 2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 준비해 나가는데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기에 팁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 1스러운 물리학 2 문제들을 준비할 때 고난이도의 역학적 에너지, 고난이도의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출제됐던 물리 1 시절에 출제됐던 고난이도 등가속도 운동과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일과 에너지 파트의 고난이도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나가신다면 어렵지 않게 수능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도 출제되겠구나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대단원 2단원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죠?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볼만한 건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 트랜지스터 문제가 수능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9월 달에, 6월 달에는 나오고 아마 9월 달에는 나오지 않아서 수능에 출제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올해는 6월 달에도 트랜지스터 문제가 나왔고요. 9월 달에도 트랜지스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수능까지도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때 이 트랜지스터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 있게 출제되진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6월 모평과 9월 모평 수준에서 이 트랜지스터 문제가 올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으로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게 구성이 될 거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 고난이 트랜스터를 이용한 뭐 회로 안에서 복잡하게 이루어진 막 이런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트랜스터의 본래의 정의, 그리고 얘가 어떠한 설명에 의해서 작동이 나타나는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익혀두신다면 수능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히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전이와 전이차 문제는 그냥 회로 안에서 묻는 정도지 요거에 대한 이제 단독 문제가 출제되어지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정전기 유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지금 출제되어지지 않고 있죠. 그럼 수능에서도 출제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있다가 출제되면 어떡하지? 근데 지금 6월 모평에서 9월 모평에서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수능에서도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친구들은 이 정전기 유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일단은 좀 패스를 하시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정전기 유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전이차와 관련되어 있는 단독 문제가 지금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역시나 이 전이차와 관련되어 있는 단독 문제에 대한 시간적인 투자가 부족한 친구들은 이 부분도 좀 스킵하시고 그리고 수능을 대비하시면 어떨까.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이 부분도 함께 강조하시면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단원 3단원을 보시면 뭐 거의 지난 수능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영역 안에서 출제가 됐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빛의 이중성과 입자의 파동성이 함께 엮어서 한 문제로 출제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쪽 단원의 내용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때 이 빛의 이중성과 입자의 파동성 문제는 한 문제로 묶여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9월 모평에서 그렇게 출제됐고요. 아마 수능에서도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광전효과 단독 문제 또는 물질파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9월 모평에서 이렇게 엮어서 한 문제를 출제했다는 건 얘 따로도 출제할 수 있다는 소리고 얘 따로도 출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함께 묶어서 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불확정성 문제는 계속 출제되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문제화 될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은 한 10분만 공부하시면 그냥 충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단원이 모두 어렵게 모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개념 공부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게 문제가 구성되는 단원들이 상당수 존재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자기파 발생과 수시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수준 안에서 출제되고 있고요. 이 볼록 렌즈 문제는 작년 수능, 올 9월 모두 이 렌즈 공식 더하기 렌즈 공식과 그리고 배율을 함께 엮어서 푸는 문제가 같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수능에서도 바로 렌즈 공식 그리고 배율 를 함께 엮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빛의 이중슬릿 실험은 9월 모평에서는 조금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작년 수능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빛의 이중슬릿 실험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충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익히는데 기회로 좀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바로 도플러 효과 문제입니다. 이번 이 도플러 효과 문제는요, 역대 출제됐던 도플러 효과 문제들과는 약간 좀 색깔이 달랐어요. 어떤 측면에서 색깔이 달랐냐면 그동안의 도플러 효과 문제는요, 도플러 효과 결과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껴넣을 수 있기만 하면 문제가 풀리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러진 이 도플러 효과 문제는 물론 굉장히 쉽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었고요. 보기 배치도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게 해놓은 건 맞지만 그 의도는 바로 뭐냐면 이게 새롭게
새로운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보기 배치까지도 좀 쉽게 맛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능 때는 아마 이 도플러 효과 문제에 오늘 출제된 이 9월 모평의 의도를 조금 더 부각해서 수능에서 출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모평의 맛을 보여준 거다. 어떤 문제였었죠? 바로 이 도플러 효과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문제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의 변화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파장이 얼만큼 변하느냐를 수능에서도 물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도플러 효과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문제로 찍어드렸습니다. 자, 남은 기간, 그렇다면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는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첫 번째,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비교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대단원 3단원 같은 경우는 지난 수능과 비교할 필요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월 모평, 9월 모평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결국은 평가원에서는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출제 입장에서도 동일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수능에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제시하는 거죠.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통해서. 그래서 미리 준비해라 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니까 결국은 6월 모평, 9월 모평을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에 의해서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단원에서 어떠한 수준으로 나올 것인지를 짐작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물리학 2 6월 모평, 9월 모평 비교 분석 강의를 따로 준비해 놨어요. 그 준비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남은 수능을 준비하는 남은 기간 동안 좀 마무리를 해 나가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강한 단원과 약한 단원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약한 단원이 분석해 봤더니 쉽게 개념적으로 그냥 간단한 공식만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면 채우셔야죠. 그렇죠. 시간이 별로 안 걸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우셔야 되고요. 내가 약한 단원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단원이야.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1등급을 위해서 이거를 해? 그냥 다른 과목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선택의 기로를 여러분들이 결국 강한 단원과 약한 단원을 찾아내셔야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목표가 물론 1등급이라면 남은 기간 약한 단원을 채울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내 목표가 한 3등급 수준이라면 강한 단원은 당연히 맞출 거고요. 약한 단원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단원들을 찾아서 쉽게 공부할 수 있고 그렇게 문제가 구성되어지는 단원들을 찾아서 준비하시면 3등급 정도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게 물리학 2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강한 단원과 약한 단원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수능 물리학 2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1등급에 도달하지 못하는, 다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에 바로 뭐가 있냐면 시간 안배에 있습니다. 20문제를 30분 안에 못 푸는 거야. 한 16번까지는 딱 16번까지 한 3페이지죠. 3페이지까지는 잘 갔는데 4페이지에서 이제 막히는 거죠. 4페이지 딱 넘어갔는데 남은 시간은 5분 남아있어. 결국 4페이지에서 1등급이 갈리는데 4페이지가 남은 상황에서 4페이지는 못 푼 상황에서 5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뭐 잘 떨리죠. 그러니까 결국 앞 단원에서, 앞 페이지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원들은 실수 없이 정확하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단원 4단원 공식 계산이 요하되는 문제들은 그렇죠. 바로 실수 없이 빠르게 계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등급의 도달 여부는 시간 관리에 있습니다. 30분 안에 20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는 실수 없이 빠르게,
어려운 문제, 계산을 많이 요하는 문제는 계산 실수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좀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결국은 기출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들을 열심히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는 유형, 경향성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요. 문제를 풀어가는 요령도 익히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지금 20번 문제들을 보면 물리학원스러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난 교육과정 물리원에서 일과 에너지 파트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고난이도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신다면 물리학 2 문제로 출제되는 20번 문제, 20번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들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바로 기출문제 그리고 물리학원, 등가속도, 직선운동, 일과 에너지도 있는데 일과 에너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출문제들을 꼼꼼하게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마지막, 써놓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쵸? 시험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도전하면, 그쵸? 못 풀던 문제도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그리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 명확히 하시고요. 남은 기간 시간 관리 잘 하셔서 시간 안배 잘 하셔서 물리학 2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모든 과목들에서 우수한 결과를 여러분들 능력 이상의 결과 너무 요행을 바라나? 능력 이상의 결과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평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